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아큐티스 바이오테라퓨틱스 관련 자료들 저희가 아주 흥미롭게 다 뜯어봤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정말 할 얘기가 많겠다 싶더라고요. 2025년 11월 23일 현재 시점에서 이 기업을 둘러싼 기회와 우려가 정말 뜨겁더라고요.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70년 된 피부과 시장의 역사를 새로 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저희랑 같이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아큐티스는 그야말로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1년간 주가는 150% 넘게 올랐고 최근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자료에 근거해서 아큐티스의 핵심 무기는 무엇인지, 또 이들이 올라탄 거대한 파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화려한 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 즉 투자자로서 반드시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위험 요인들은 무엇인지 균형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료를 보면 아큐티스는 피부과 전문 바이오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회사는 많잖아요. 아큐티스만의 특별한 점은 뭔가요? 아큐티스는 여러 피부 질환 중에서도 특히 면역매개성 피부 질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것에 걸고 있는 핵심 제품이 바로 조리비에라는 약입니다. 중요한 건 이 약이 비스테로이드성 국소 치료제라는 점이죠. 아, 비스테로이드성. 그 단어에 딱 힘이 실리는군요. 보통 피부에 뭐가 나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그 하얀 연고. 대부분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익숙하죠. 네, 어릴 때부터 너무 익숙한데 이게 아니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바로 그 익숙함이 문제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혈관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오래 바르면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의사들도 만성질환에 이걸 계속 처방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리부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거죠.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에 부작용 걱정 없이 꾸준히 바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효과는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높였다 이 말이네요. 듣기만 해도 설깃한데요. 그런데 안전하지만 효과가 좀 미미하면 아무도 안 쓰지 않을까요? 스테로이드만큼 효과가 강력한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임상 데이터상으로 조리부는 중등도 이하의 환자들에게서 기존 스테로이드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아, 효과도 잡았군요. 그러면서도 장기 안전성을 확보했으니 의사와 환자 양쪽 모두에게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거죠. 게다가 환자의 편의성까지 고려해서 크림 제형과 폼 제형 두 가지로 출시했어요. 폼 제형이요? 그건 좀 신선하네요. 네, 예를 들어 지루성 피부염은 두피에도 많이 생기는데 머리카락 때문에 크림을 바르기가 무척 번거롭거든요. 아, 그쵸. 끈적거리고. 폼 타입은 그런 부위에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이 실제 처방 현장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데 대다 사용하기 편한 신약이 나왔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70년 역사를 바꾼다는 그런 거창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내주신 시장 분석 자료를 보면 피부과 시장은 연간 11%에서 13%씩 꾸준히 크는 거대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 70년간 이 시장의 영증성 질환 치료 표준이 사실상 국소 스테로이드 하나였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70년이라고요? 네, 70년입니다. 1950년대 나온 치료법을 2025년인 지금까지도 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와, IT 업계에서는 뭐 1년만 지나도 구식이 되는 기술이 수두룩한데 제약 시장은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흐르는 거 맞네요. 왜 아무도 이걸 바꾸지 못했던 거죠? 그동안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말이죠? 스테로이드를 오래 썼을 때 단순히 피부 문제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흡수돼서 당뇨나 골절 같은 전신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면서 의사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아큐티스 본자 우리 약 좋아요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이제 스테로이드는 그만 쓸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정확히 나타났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그야말로 초입에 서 있는 거죠. 주요 의사협회들조차 만성 피부질환에 대한 스테로이드의 일상적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고 있을 정도니까요. 와,
아큐티스는 70년간 굳건했던 댐에 나타난 균열을 거대한 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로를 가진 회사인 셈입니다. 와, 이 배경을 알고 나니 최근 실적이 왜 그렇게 폭발적이었는지 이해가 되네요. 70년 된 시장의 규칙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으니 시장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보내주신 2025년 3분기 실적 자료를 보면 그 기대감이 숫자로 딱 증명된 것 같더라고요. 네, 3분기 실적은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첫째,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2%나 늘어난 9,92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22%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익이었죠. 시장에서는 당연히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무려 74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흑자 전환이군요. 사상 첫 흑자 분기였죠. 적자를 면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흑자를 냈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겠네요. 이건 단순히 약이 잘 팔렸다는 걸 넘어서는 신호 아닐까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당초 2026년에나 가능할 거라 봤던 현금 흐름 흑자 전환 시점을 2025년 4분기로 앞당겼습니다. 와, 1년 이상을 앞당긴 거네요. 이건 바이오 기업에게는 거의 성배와도 같은 이정표입니다. 더 이상 주주들 돈이나 은행 빚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번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니까요. 스스로 돈을 버는 자생력을 갖췄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 조리비의 전략도 굉장히 영리해 보였습니다. 자료에 나온 하나의 제품,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통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큐티스는 로플루밀라스트나는 이미 검증된 단일 성분을 가지고 제형, 그러니까 크림이나 폼, 그리고 농도를 살짝 바꿔서 건선,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시장을 차례대로 뚫었습니다. 아, 하나로 여러 시장을 공략하는군요. 이건 마치 아주 성능 좋은 엔진 하나를 개발해서 세단, SUV, 트럭에 돌려 쓰는 것과 같아요. 리스크는 낮추고 성공 확률은 극대화하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에는 2에서 5세 사이에 소아 아토피 시장까지 뚫었더군요. 시장을 야금야금 넓혀가는 전략이 정말 무섭네요. 네, 백반증이나 화농성 한선염 같은 더 넓은 시장으로의 확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 덕분에 월가에서는 조리부가 연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단점을 찾기 힘든 완벽한 성장 스토리처럼 들리는데요. 하하, 그렇죠.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에는 분명히 그림자, 즉 위험 요인에 대한 경고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모든 성공이 조리부라는 바구니 하나에 담겨 있다는 게 좀 아슬아슬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아큐티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단일 제품 의존성 리스크죠. 현재 아큐티스의 매출, 이익, 미래 가치 모든 것이 조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전부요? 네, 만약 조리부의 성장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더 좋은 경쟁력이 나타나서 성장이 꺾인다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좋은 시장을 다른 제약사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이미 시장에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이트라는 회사의 옵셀루라는 매출 규모 면에서 이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옵젤루라.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인 부타마는 최근 거대 제약사 오가논에 인수됐는데 이건 아큐티스에게 상당한 위협입니다. 아, 대기업에 인수가 됐다. 네, 약 자체의 효능 경쟁을 넘어서 오가논의 막강한 자금력과 영업망을 동원한 마케팅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성능 좋은 국산차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벤츠가 가격을 내리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또 다른 리스크로 수익성 압박, 즉 GTN 리스크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좀 생소한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GTN, 즉 그로스투넷은 제약사가 실제로 손해지는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과 비슷해요. 책의 정가는 15,000원이지만 책이 많이 팔릴수록 대형 서점들이 우리한테만 독점 공급하면 더 싸게 넘겨달라고 압박하죠. 아, 그렇죠.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네, 결국 작가 손에 들어오는 인세는 권당 1,500원이 아니라 1,000원, 800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완벽한 비유네요. 조리부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미국의 거대 보험사나 약국관리 업체들이 약값 할인, 즉 리베이트를 더 세게 요구할 거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매출액은 커지는데 정작 개당 남는 이익은 줄어들 수 있는 딜레마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아키티스가 이 GTN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회사의 실제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이외에도 자료에서 지적한 두 가지 작은 레드 플래그가 더 있었죠? 네. 최근 3개월간 꽤 큰 규모의 내부자 주식 매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제네릭, 그리고 복제약 회사가 특허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부자 매도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분명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특허 소송은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라 당장의 위협은 아니지만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장기적인 불확실성이죠. 그렇군요. 이런 작은 균열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70년 만에 온 거대한 시장 전환의 기회를 잡았지만 모든 것을 건 단 하나의 제품이 치열한 경쟁과 보이지 않는 수익성 압박에 직면해 있다. 정말 양날의 검을 진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큐티스 경영진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카드가 중요해지는 거죠. 자료 뒷부분에 나왔던 ARQ234라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아, 드디어 조리부가 아닌 새로운 이름이 나왔네요. ARQ234는 조리부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약입니다. 조리부가 바르는 연고라면 ARQ234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한 주사제 용피의 바이오 신약입니다. 주사제요? 네, 즉 단일 제품 의존성이라는 가장 큰 약점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회사의 첫 번째 중대한 시도인 셈이죠. 그렇군요. 이건 단순히 제품 하나를 추가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아큐티스는 기존에 있던 성분을 잘 활용해서 상업화에 성공한 마케팅과 전략의 귀재 같은 이미지였는데 그렇죠. 실행력이 아주 뛰어난 회사였죠. ARQ234는 완전히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잖아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아큐티스는 과연 하나의 히트곡을 가진 가수를 넘어 계속해서 히트 앨범을 내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날 수 있을까? 아, ARQ234의 성공 여부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을 줄 겁니다. 이 신약의 임상 결과가 앞으로 아큐티스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자료들을 통해 당신께서 내려야 할 판단의 핵심은 이것이겠군요. 아큐티스가 지금까지 보여준 탁월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조리부라는 성을 굳건히 지켜내면서 동시에 ARQ234라는 새로운 영토를 성공적으로 개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맞습니다. 조리부의 성장 스토리가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ARQ234를 통해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핵심이 될 겁니다. 조리부의 성공은 70년 된 낡고 익숙한 표준을 더 나은 대안으로 대체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의 다른 산업 분야에는 이처럼 올바른 혁신을 만나기만 하면 완전히 뒤바뀔 준비가 된 오래된 표준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내용이 당신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알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